안녕하십니까. 더우니까 옷걸이 좀 벗을게요. 이 굴레도 좀 벗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학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수학이나 과학이나 학문 대개 이런 것들은 보면 원칙이죠. 수학하시는 분들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는 정답이 하나죠. 정답이 여러 개면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근데 수학 말고 다른 데서 보면 사실 그렇게 하나 더하기 하나가 꼭 둘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고 두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 그러면 하나 더하기 하나 해가지고 하나가 됐죠. 근데 4, 5년 있다가 보면 그 한 가족이 한 5명쯤 됩니다. 3명도 되고 4명도 되고 5명도 되고. 우리 인생살이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렇지만 문학에서 보는 정답이 그렇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수학에 종사하고 계시지만 조금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뭐냐, 양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뭐냐, 뭐 번역인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여태까지 그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과학으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되게 뭐 칼 세이간 잘 알아요. 그죠? 코스모스. 다른 과학자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잘 아느냐. 그 사람 얘기, 화법은 소설 얘기하듯이 했어요. 기억나시죠? 콘라드 로렌츠라는 그 사람은 동물의 생태학을 했는데 그 사람의 솔로몬의 반지 같은 거는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왜 그러냐? 그 책도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재밌거든요. 동물 얘기가. 그리고 우리가 요새도 베르베르의 개미니 이런 것도 있고. 루이스 캐롤도 아마 수학자죠? 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쓴 사람. 여러분들도 문학을 좀 하셔야 합니다. 책을 꼭 번역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뭘 표현을 하고, 사람이 얘기를 하고 책을 쓰고 번역을 하는 그 존재 가치, 그 번역의 존재 가치는 뭐냐? 남이 읽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학책을 열심히 해도 남들이 안 읽어주면 그건 하나만 안 하죠. 그건 자기 일기 쓰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 여기 와서 강연을 해달라길래 도대체 수학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생각난 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몇인가. 아, 이게 다르구나.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학에서는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정답이 여러 가지라는 말을 제가 모두에 꺼냈는데, 번역을 하면서 특히 아마 이제 수학하시는 분들도 번역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오역을 왜 가장 많이 내느냐? 그 첫째 이유는 하나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소부터는 한 단어죠. 절대 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특히 번역을 할 때. 예를 들면 옛날 영화 중에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길 보면 지나서하고 샤를 보아이가 있는데 타이타닉 고저옥에 배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마지막 배에 지금 사람들이 타가지고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를 못하면 다 죽는 거죠. 근데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남자가 샤를 보아이가 여자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배를 타라. 그리고는 나는 넥스트 보트로 가마. 넥스트 보트는 뭡니까? 다음 배예요. 그죠? 근데 다음 배는 없죠.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옆배에 탈게 이러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넥스트는 옆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옆에 배가 없어요. 분명히 넥스트라는 단어는
벌써 2개가 나왔죠. 그죠? Back to the Future. 여러분들은 이런 영화는 흥미가 있겠지만, 그 3편에 보면 그 Mad Scientist라는 그 미치갱이 과학자들이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 크리스토퍼 로이드가 아주 미친놈이죠, 그거 보면. 여러분들하고 저 동업자 비슷한데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서부시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클라라라는 여선생을 만나요. 나중에 기차 타고 막 도망가는 장면 나오죠. 그 여자 처음 만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당신의 소셜 액티비티에 대해서 물어봐요. 당신은 이 사람은 과학자니까 이제 언변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액티비티가 어떠냐고. 그러니까 번역은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회적인 활동을 뭐를 하느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사실 선생님은 사회적인 활동 잘 안 하죠. 그렇죠? 교육적인 활동을 하지. 여기서 소셜 액티비티는 사회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교적인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만나는데 이 여자가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야. 들긴 드는데 이게 남자 좋아하는지 잘 모르니까 쉬운 얘기라면 당신 연애 같은 거 좋아하냐고. 이 소리예요, 이게. 당신 사교 활동 같은 거 연애 좋아해요? 남자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게 뭐 하니까 과학자니까 좀 근사한 말 쓴다고 소셜 액티비티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인 활동이 아니죠. 벌써 여기서도 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산타 비토리아의 비밀이라는 영화 아시죠? 앤서니 퀸 나오는 거. 왜 독일군이 와가지고 막 포도주 막 가지고 가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서 포도주 감추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예요. 이거 로버트 크라이튼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여기에서 그 포도주를 어디에다 숨기느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제안을 합니다. 로만 케이브에다 넣자.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지금 알 거예요. 그 동굴이 어디 있는지. 근데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로마 시의 동굴에다 넣자. 왜냐면 로마에 있는 케이브니까. 근데 이 산타 비토리아라는 마을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어디야,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럼 독일군이 온다고 남산 터널에다 갖다가 집어넣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저건 뭡니까? 로마 시대의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로만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단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는 이 단어를 보면 이게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다. 이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산타 비토리아의 비밀에 역시 나온 거지만 여러분 그 속담 아시죠? I scratch your back, you scratch mine. 이걸 뭐냐 하면 내가 당신 잔등을 핥히면 당신이 내 잔등을 핥혀줘요. 우리는 가려운데 긁어준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번역을 할 때 스크래치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면 그 단어를 그냥 옮겨놓으면 이렇게 오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크래치라는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단어예요. 여러 단어에서 뭐를 찾아내느냐. 예를 들어서 그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말로 할 때도 한 단어가 아니니까 지금 고생하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은 때에 따라서 레포트나 쓰려고 그러면 영어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영어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또 역으로도 작용을 해요. 그 전에 이제 내 신문사 다니고, 영자신문 다니고 그럴 때, 그때 화제에 올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 멋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영어로 번역이 안 된다. 기억나세요? 저런 얘기 그때 많이 했습니다. 이건 왜 번역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소설이라든가 또는 어떤 무슨 책이라든가 무슨 의상에 대한 책이라든가 여기 멋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다 나와요. 근데 여기는 멋이라는 한 단어를 썼거든요, 전부. 근데 우리말로 거기에 다 맞는 딱 한 단어가 있느냐?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을 우리가 다르게 하면 돼요. 멋이 뭡니까? 스타일리시. 멋이죠. 클래시. 이것도 멋이에요. 그렇죠? 요새는 또 쿨. 그런 말도 있죠.
멋이라는 단어는 상황과 그 시간과 어떤 주변 여건, 문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단어는 항상 달라져요. 소프트라는 단어를 내가 저기 아까 한 단어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 한 단어인가 지금 덮어봅시다. 성 발렌타인의 그 축제일의 학살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시카고로 알 카포네하고 벅스 모로니니 이런 사람이 네 개로 이제 분배를 해가지고 막 싸울 때의 얘기인데 그때 벅스 모로니 자기 부하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You guys are getting soft. 그랬더니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KBS에서 자네들은 부드러워지는 거. 아니 조폭들이 부드러워지면 얼마나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과연 조폭들이 그 무시무시하게 칼 휘두르고 연쇄살인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소프트 되면 그게 부드러워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깡패들은 어떻게 돼요? 소프트 되는 거.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 요새 마음이 좀 약해졌구만. 옛날 배짱 다 어디 갔어? 그거를 옛날 다 배짱 어디 갔어? 참 부드러워지는 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소프트라는 것이 벌써 부드럽다와, 요새 마음이 약해진다와 벌써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레드 리버라는 영화에서는 좀 말썽꾸러기 이제 그 카우보이가 있어요. 브루스 박스라이트너가 나와서, 이 사람한테 이제 목동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총은 빠르지만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 아니, 심장을, 마음을 만져봤습니까? 부드러운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넌 총은 빨랐는데 왜 남한테 당하기만 하느냐? 이건 감히 쏘지를 못하는 거야. 이건 아까 모양 마음이 약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마음이 약해라든가 마음이 지나치게 너는 근데 총은 잘 쏘는데 너 착해서 탈이야. 여기서는 착해서죠. 이렇게 해서 달라집니다. 잉마르 베리만의 영화 중에서 외침과 속삭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안나가 그네를 부드럽게 밀어줬어요. 그네를 어떻게 부드럽게 밀어줍니까? 암만 생각해도 부드럽게 밀어주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손방망이로 밀어줘? 아니면 장갑을 끼고 밀어줘? 그게 아니죠. 살그머니 밀어주는 거죠. 우리말은. 여기서는 살그머니입니다, 단어가. 그러면, 흔히들 번역들을 할 때는 단어가 이렇게 한 단어에 대해서 여러 단어라는 건 생각을 안 하고 한 단어에는 하나만 있다고 하면서 그걸 번역을 하다 보면 막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화영화, 월트 디즈니가 만든 만화영화, 신데렐라가 있어요. 예, 여기 왕자가 그 프린스 차밍이 장가를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막 속이 상해 죽겠는데 신데렐라가 그 호박마차 타고 왔어요. 그래서 춤을 추니까 딱 보니까 왕자가 눈이 맞았거든. 그래서 춤을 춰요. 춤을 추니까 왕이 보니까 야, 저놈이 이제 장가 가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홀딱 빠지게 해야지. 그래서 왕이 그 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oft light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막은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부드러운 불빛.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아들이 저기인데 이제 왕은 막 흥분해 있죠. 근데 거기서 신한테 얘기할 때면 부드러운 불빛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부드러운 불빛!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런 식으로 왕자가 지금 신데렐라한테 마음에 들어가게 하려면 조명을 부드럽게 할까요? 은은한 불빛이겠죠? 이럴 때는. 그죠?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 KBS에서 겨울방학 특집으로 공룡 대탐험 스페셜 이런 거 이제 했어요. 거기에서 주라기 때에 이제 해저 파충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파충류입니다. 파충류면 우리가 뭐 두꺼비나 이런 거 생각했죠.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죠. 저 가지고라는 단어가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번역체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동태 문장 쓰는 거랑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할 거예요, 이런 표현.
파란 눈을 가진 여자.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무조건 파란 눈의 여인이에요. 이다 도시가 나왔는데도 파란, 그 여자 눈 안 팔아요. TV 보세요. 고정관념이 백혀버린 거예요. 서양인은 파란 눈. 근데 파란 눈이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가만히 보면. 우크라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그리고 왜 파란 눈을 가진 여자예요? 우리나라 말은 그게 아니에요. 가지다라는 건 have, with, 이거 영어에서 나오지. 우리말이 뭡니까? 눈이 파란 여자예요. 그렇죠? 그 우리말에서는 영어에서는 my arm is long 그러죠. 그러면 my를 번역을 하니까 나의 팔은 길다 이래요. 우리말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my가 나의가 아니라 나는 팔이 길다 그러죠. 번역을 할 때는 우리말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된 것만 보고 있으면 have를 보면 가지고 있다가 나가고 그러면 말도 이상해지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다.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충류 무슨 동물 나무. 그게 우리말이 뭘까요? 피부가 말랑말랑하다. 그죠?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는 여기 단어를 보면 눈앞에 보이는 단어를 보면 난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단어를 보고 문장을 머리에 놓고 벽으로 돌아앉아라. 영어로 생각을 하지 말고 개념이 머리에 들어가 있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하나? 그게 번역이지. 요 단어로 바꿔놓고 요 단어로 바꿔놓어서 영어식으로 우리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글과 우리말의 차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한글로 썼다고 해서 우리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고정관념, 단어 하나만 보면 이제 하나만 생각하는 이런 고정관념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왕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뭡니까? 공주예요, 그죠? 근데 저게 과연 공주냐? 여러분들 로마의 휴일을 보셨죠? 로마의 휴일을 보면 그 오드리 헵번을 가지고 앤 공주라고 그래요. 지금도 전부들 앤 공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공주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 공주가 아닙니다. 내가 설명을 할게요. 처음에 보면 이제 오드리 헵번은 왜 그레고리 팩이 외신 기자한테 자기 집에 데리고 가 있었죠. 그러다가 사진을 가져가는데 누가 그 사진을 보더니 앤, 공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Is this the princess? 그리고 물어봐요, 그레고리 팩이. 이 여자가 공주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랬더니, 통신사 지국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2시 10분까지라고 그랬어요. Yes, Mr. Bradley, it isn't Annie Oakley, Dorothy Lamour, or Madame Chiang Kai-shek. 그러니까 장제에서 부인, 예전 송미령 여사라고 그러죠. 송미령. 그 사람이 아니고 공주가 맞다. 근데 이 여자가 공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를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 영화가 시작되면 뭐가 나오냐면 어느 도시를 가요. 로마인가? 이거 로마의 휴일이니까 그 앞에 런던 이런 데를 가면 막 이 여자를 환영하는 물결 치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이럽니다. 그리고 막 그 사람들 기자들이 막 오고 이 장면 또 기억나시죠? 이 여자가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세계 각국의 아주 유명한 대사니 뭐 이런 사람들이 쫙 늘어서서 하도 발이 아파서 신발 벗었다가 못 찾고 그 스커트 밑에서 애쓰던 생각나죠? 공주라면 이 여자가 온 나라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조그매요. 거기서 나라도 밝히지 않았어. 공주라면 과연 교황청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영접을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딸이 왔었어요. 그 얘기 못 들어본 사람도 있죠, 여기에. 영국 공주가 왔을 때는 우리나라 언론에 요만큼밖에 안 났어요. 근데 왜 오드리 헵번이 나오면 그 야단법석이냐. 그리고 나중에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뭘 물어보느냐면, EU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EU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하고 있을 때 유럽에서는 벌써 EU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연합을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이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조그만 나라에 공주한테 그걸 왜 물어봐요? 이 여자는 공주가 아닌 거예요. 이 여자는 황녀입니다. 황녀도 프린세스예요. 이 여자는 조금 있으면 여왕이 될 여자예요. 그러니까 문무백관이 나오는 거죠. 이 공주들 얘기를 조금 봅시다. 그 마지막 황제 있죠. 그 후이 대왕량. 그 어렸을 때 간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간택을 하는 장면을 보면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서 사진을 쭉 늘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사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 이거는 어떤 공주고 이건 어떤 공주고 이건 어떤 공주고 이건 어떤 공주고 쭉 나와요. 공주가 한 7, 8명. 근데 그때 중국에는 왕은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공주하고 결혼하면 내 동생들하고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프린세스는 공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주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걸 더 정확히 더 쉬운 예를 든다면 프린스라는 단어부터 찾아보면 알아요. 로마의 휴일에 앤 공주가 공주라고 생각했듯이 여러분은 프린스 보면 금방 뭐라 그럽니까? 왕자 이럽니다. 자, 우리가 그 왕자가 과연 세상에 얼마나 많고 가짜 왕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봅시다. 애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콘서트 피아니스트 에디 류친이라는 사람에 대한 영화인데 타이론 파워 나온 거 옛날 영화예요. 이 킴노막의 집으로 이제 연주를 하러 가서 이 타이론 파워가 자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별 볼일 없는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자기 실력을 이제 자랑을 하고 뭐라 그러냐면 Last week I played a party at the World of Astoria and the Prince of Wales was sitting right beside the piano.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뭔지 알아요. 그죠? 이게 번역으로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일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연주했는데 웨일즈의 왕자가 피아노 바로 옆에 앉았어요. 이 사람은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뭡니까? 웨일즈 공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프린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포켓 딕셔너리 아무리 작은 걸 찾아봐도 프린스의 뜻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1. 왕자, 황자, 친왕. 그 다음에 더 크라운 프린스. 그리고 이제 똑같은 표시해 놓고, 뭐지? 수학을 내가 자꾸, 이퀄,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거 작대기 2개 해놓고는 The Prince Imperial, 황태자, The Prince Regent, 섭정왕자, The Prince Royal, 황태자, 제1왕자. 이게 1이에요. 2. 제왕에 예속된 소국의 군주, 제후. 이제 보니까 그렇죠. 그런 뜻도 있어요. 3.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영국 이외의 공작, 공, The Great 또는 Grand Prince, 제정 러시아 등의 대공. 4. 비유로 쓸 때는 제1인자 대가. 5. 미국에서는 인품이 좋은 사람, 귀공자. 이게 다 프린스입니다. 6. The Prince, P자로 대문자로 해놓고 마키아벨리의 정치론, 군주론. 마키아벨리 책본 군주론이죠. 그다음 제목이 프린스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프린시페, 이탈리아 말로 일 프린시페죠. 그러니까 프린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왕자론이라고 안 그러고 군주론이라고 그랬냐? 왕자보다는 군주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생텍쥐페리 아시죠? 비행기 항공사 하다가 나중에 소설 썼어요. 그 소설이 뭡니까? 어린 왕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왕자입니까? 그 사람 왕자 아니에요. 왕자가 아닌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그 사람은 조그만 행성에 살아요. 거기서 혼자 살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왕자면 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왕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왕 돌아가시면 이 왕자는 지금 왕이에요.
그럼 프린스, 이 사람은 왕자가 아니라는 거죠. 더 리틀 프린스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아니라 꼬마 임금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가보면 거기에 저 행성에 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왕도 없는데 무슨 왕자야.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자꾸 헷갈리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말을 우리가 잘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일본에서는 왕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영화들 보면 뭐 서부의 왕자 이런 것들 봤죠? 다 조왕자입니다. 저건 왕이라는 뜻이지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만 들어놓고 어린 왕자도 저렇게 썼으면 말이 되죠. 근데 사실은 어린 왕자라고보다는 여러분 나이 나면 피터팬 같으니까 꼬마 왕자가 되겠죠. 저렇게 썼으면 말이 돼요. 생텍쥐페리의 책의 주인공은 절대로 왕자가 아닙니다. 찰턴 헤스턴 나오는 영화 배너 있죠. 전부 지금 사람들 아까 오드리 헵번도 공주라고 그러듯이 전부 배너 왕자님 그러죠. 프린스 벤허, 그러니까 허 왕자님 그러죠. 그 사람이 왕자였다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헤롯 왕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가면 왕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 벤허는 왕자가 아닙니다. 족장이에요. 족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격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격상되는 그러니까 얕은 격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호칭이 잘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이제 왕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는 이제 영문과를 했으니까 셰익스피어의 책을 보면 한여름밤에 꿈이 나와요. 꿈이 아주 유명하죠. 거기에 누가 나오냐 하면 듀크 오브 에이턴스 테세우스가 나옵니다. 아덴의 듀크죠. 우리나라 책들 보면 이거 전부 아덴의 공작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셰익스피어 어디서든지 공연할 때 전부 공작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공작이 아니에요. 뭐 그러냐면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데가 듀크돔입니다. 듀크돔. 킹돔 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 듀크돔은 우리가 공국이라고 그러죠. 예?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 그럼 이 사람은 왕이죠. 그죠? 왜냐하면 한여름밤에 꿈을 보면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게 돼요. 몰라, 신경 안 쓰고 보는 사람은 안 헷갈리지는 모르지만 나는 옛날에 자꾸 헷갈렸던 게 아니, 왜 공작은 나오고 별 사람 다 나오는데 왕이 안 나오느냐. 왕비도 안 나오고. 왕족은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여러분 보면 거기 알레킨에서 나오죠. 코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피터 오틀이 거기 가가지고 막 족장들 막 나와서 막 회의하고 그러는 장면이 있어요. 텐트에서, 천막 안에서. 거기 모든 사람이 오마 샤리프가 아주 이 사람을 알레킨에서 막 떠받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이살 왕자님 그러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왕자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족장인데 왕자면 족장의 아들이거나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족장이 없어. 왜냐하면 프린스 자체가 족장이니까. 그래서 거기 그 영화를 보면 알레키나스가 오마 샤리프니 여러 각 부족 그 사람들을 총지휘해가지고 나서 아카바 쳐들어가죠. 대포가 저쪽으로 있는 거를 뒤에서 치고 그러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때 총지휘를 하는 게 알레키나스입니다. 그냥 왕자가 아니죠. 파이살 공 또는 파이살 왕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족에서 하나를 더 볼게요. 휘잉을 봅시다.
그 뉴욕으로 간 왕이라는 그 찰리 채플린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망명 중인 이제 왕이 호텔방에서 이제 아내한테서 온 전보를 딱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it's the queen. She's decided not to get a divorce. 그래요. It's the queen. 번역이 뭐냐? 여왕이 보낸 곡은 이혼은 안 하기로 결정했대. 그리고 이제 자기 수행비서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왕인데 지 마누라가 여왕일 수가 있어요? 왕의 마누라는 왕비예요. 그렇죠? 퀸은 여왕이라는 뜻도 있지만 왕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려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왕이 있으면 왕비가 되지 여왕이 되면 안 되죠. 싸움 나잖아요. 누가 다스려? 어?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면 앞으로도 보세요. 전부 헷갈리는 게 안 헷갈리는 것보다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왕 마고라는 영화 있어요. 아주 유명한 거. 그래서 여왕이 아닙니다. 퀸 마고. 이 제목부터가 잘못됐어요.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신문에 난 광고를 보면 종교 분쟁을 끝낸다는 명목으로 딸 마고를 나바르의 어린 왕 앙리와 결혼시키고 그랬어요. 앙리 왕의 마누라 아니에요. 그러면 퀸은 퀸이지만 여왕이 아니죠. 마고 공주죠. 저 왕비죠. 여왕 마고 방영할 때는 이제 그 번역 자막이 이런 것도 나와요. 가트린 여왕은 자네를 너무나 사랑해. 프랑스 왕은 샤를 9세였으나 권력을 쥔 것은 어머니 카트린은 메디치였다. 그러니까 카트린 여왕은 여기서는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저기를 하는 거지. 이때 퀸은 황후죠. 그죠? 왕의 어머니. 그래서 그 섭정을 하는 겁니다. 나폴레옹 시간 다 됐네요. 그죠? 5분 전에 가르쳐 준다고 그러더니 시간 다 됐어. 아니, 좀 건너뛰면서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영화로 이제 얘기를 해야지. 애정이라는 영화 있어요. 위더링 하이스. 바람 부는 언덕. 로렌스 올리비아하고 머더 오베론이 나옵니다. 이 바람 부는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로렌스 올리비아가, 이거 막 종놈처럼 그 길거리에서 주워온 애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언젠가는 어디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막 그러죠. 그러면서 산꼭대기로 허허벌판으로 올라가서 머더 오베론한테 뭐라 그러냐면, You will always be my queen. 그런다고요. 네? 그럼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너는 항상 내 여왕이야. 물론 여왕으로 떠받든다는 뜻은 좋겠지만, 로렌스 올리비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이 되면 너 왕비 시켜줄게. 이런 말이거든. 내가 돈 벌고 좋은 사람들 당신 여왕으로 등극시켜줄게.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번역을 잘못하면 뜻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우리말로 옮기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이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꼭 회피하는 거는 아니지만, 아까도 우리가 잡담할 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새 사람들 보면 영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 근데 맞는 영어로 틀린 영어로 번역을 해놔요. 예를 들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어떤 중국 여행, 요새도 나와요. 중국 여행은 어떤 남자 가서 1년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머리 깎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뒷모습 돌아갔다고. 그거 얘기할 때 뭐라냐면, 셀프 카메라로 1년을 찍어서, 셀프 카메라에는 영어가 없습니다. 자신 카메라가 뭐야, 자신 카메라가. 예? 또, 아까 우리 사진 찍을 때 손 이렇게 올리라고 그럴 때 나 끝까지 안 들었거든. 그랬더니 사진사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들었는데, 이게 파이팅 아니야? 예? 난 파이팅이라는 말만 보면 그냥, 왜 저런 소리를 할까? 파이팅은 그냥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투지할 때는 파이팅 스피릿이에요. 그런 파이팅하고 스피릿이 붙으면 말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영어는 어디 가서 맞고 어떤 건 안 된다고. 파이팅! 그러면 엄마 아빠 파이팅! 그러면 엄마 아빠 싸워라! 이거는 치고받고 싸우려는 거예요. 꼬집고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머리 치고 이러려는 얘기예요.
왜 이 말이 생겼냐?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동사 원형이라 써서 파이터 그럽니다. 파이트. 근데 도대체 파이팅은 품사가 뭡니까? 진행형이에요? 동명사예요? 누가 왜 그런 단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페이퍼 체이스 있죠.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그 영화에도 어느 장면에 보면 파이팅 그래요. 원문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아까 올바른 걸 찾아놓기도 힘든데 왜 맞는 영어를 틀린 영어로 하느냐 이거죠. 스킨십이라는 단어 다 쓰죠. 어떤 사전 찾아봐도 그런 단어 없습니다. 그건 영어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심리학자가 그 한 번 책에서 한 번 썼던 적이 있어요. 그걸 일본에서 유행을 시켜가지고 지금 스킨십이 있는데 집에 가서 사전 다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옥스퍼드 이만한 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아들어.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가서 스킨십 하면 가죽으로 만든 펜가? 응? 매니아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매니아는 본래가 어떤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그 명사의 뒤에 붙어가지고 비틀스 매니아 하면 비틀스 열풍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 광 하면 뒤에 광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광풍 할 때 뒤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광 하니까 무비 매니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영화가 무비 버펫이에요. 그러니까 사진광은 카메라 매니아가 아니라 그 셔터하기 하도 좋아하는 벌레처럼 좋아하는 사람. 이거 우리나라에서 다 만든 겁니다. 바리스타라는 말 요새 많이 쓰죠. 바리스타. 그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내가 이래서 40분에 얘기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바리스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변호사가 있고 법정 변호인이 따로 있어요. 바리스타는 법정 변호인입니다. 이거는 19세기 천일의 앤 같은 영화를 보면 누가 변론을 할 때 변론하는 사람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저기 재판관 있으면 여기다가 바리케이드가 바에서 나온 거예요. 바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러면 거기 서가지고서 이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 앞에 서서 법적인 진술을 하는 사람이 바리스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커피 타면서 바리스타라 그러면 사기죄에 걸리죠. 근데 사실은 이 바리스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바리스타 하니까 이거를 쓰는 줄 아는데. 이겁니다. 바리스타. 이태리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거 보면 영어를 좀 많이 섞어서 쓰고 그러면 자기 신분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니아니 스킨십이니 그런 거 보면 옆에서 보면 참 웃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우리말 하세요. 다 우리말 하면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태리아 말로 바리스타 뭐냐? 바텐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텐더라는 직업이 바리스타라고 하면 직업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특히 번역을 할 때는 여러분들 저렇게 잘 모르는 거.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예인들이 쓰고 방송인들이 쓰는 거 80% 이상이 가짜 영어입니다. 내가 가짜 영어 사전이라는 책을 냈는데 1000페이지예요. 얼마나 우리나라에 가짜 영어가 많은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간단히 하나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번역을 할 때는 절대로 한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식하고 다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나는 이제 번역을 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나 번역을 해야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번역을 하는 사람은 아까 우리는 둘이서 한참 잡담 많이 했는데 번역을 하는 사람은 과학도 알아야지 의학도 알아야지. 아니 내가 번역하는 소설의 주인공이 의사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과학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만물 박사가 돼야 하는 거죠. 수학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 언변도 있고 그래야 내가 남들한테 가서 내가 말하는 게 전달이 되고 그래야 내 존재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나의 상품성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력
정확한 단어를 찾아서 하나만은 아니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표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단히 여러분들 문학 공부 같은 걸 아마 심심풀이라도 하셔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